여러분 혹시 결혼 40주년을 어떻게 보내고 싶으신가요? 서로 눈을 바라보며 웃고 자녀들과 손주들과 함께 축하를 받으며 따뜻한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모습. 아마 많은 분들이 상상하시는 행복한 장면일 겁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순간에도 보이지 않던 갈등의 씨앗은 숨어 있기 마련입니다. 저는 지금 바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부부 태식 씨와 저는 결혼한 지 어느덧 40년이 되었고 기념일을 맞아 아들 부부와 함께 바닷가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죠. 오랜만에 다 함께 떠나는 가족 여행이라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기차 안에서 바닷가에 도착해서 다 함께 웃으며 사진도 찍고 작은 소풍처럼 간단한 도시락도 나눠 먹었죠. 어머니 오늘은 그냥 즐기세요. 저희가 다 준비했어요. 며느리 예진이가 그렇게 말하며 저를 챙겨주는데 그 말이 얼마나 고맙던지요. 아들 대현이도 아버지 오늘은 제가 운전 다 할게요. 하고 웃어 보이더군요. 그 순간만큼은 우리도 참 잘 살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일상처럼 흘러가던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그 작은 여행에서 조금씩 다른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바닷가를 거닐며 모래사장에서 손자 같은 아이들을 보니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한편 답답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태식 씨는 예전부터 늘 권위적인 태도를 유지해 왔기 때문이죠. 여행 와서도 짐 드는 사람, 먼저 앉는 자리, 밥을 먹는 순서까지 본인 기준대로 정하려고 했습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지. 아니, 왜 그걸 거기다 두고 있어? 익숙한 그 말투가 또다시 이어졌습니다.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한숨이 나왔습니다. 아들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못마땅한 듯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여행 왔으면 그냥 편하게 하면 되잖아요. 하지만 태식 씨는 버릇없게 나중에 내가 나이가 들어봐라 하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며느리는 난처한 듯 분위기를 바꾸려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버님 모시고 바닷가 산책하고 올게요. 그동안 좀 쉬세요. 그 말에 저는 웃어 보였지만 속으로는 씁쓸함이 남았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에 모여 앉아 식사를 하던 중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이 준비한 음식을 태식 씨가 제대로 먹지 않고 이건 내 입맛에 안 맞아 하며 젓가락을 놓아 버린 겁니다. 저는 순간 부끄러움과 서운함이 몰려왔습니다. 여보, 그냥 먹어요. 애들이 준비했는데. 하지만 그 말은 곧바로 묵살됐습니다. 분위기는 잠시 어색해졌고 아들 부부도 눈치를 보며 조용히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그동안 쌓아온 관계가 드러나는 무대구나. 겉으로는 화목해 보였지만 사실 우리 부부 사이에는 오랜 세월 묵은 앙금이 있었고 아들 부부는 그걸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여보, 이번 여행은 그냥 즐겁게만 보내자. 제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지만 태식 씨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거운 침묵이 어쩌면 우리 가족의 문제를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게 작고 사소한 갈등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커지고 또 어떻게 풀려가는지 끝까지 함께 들어주시면 여러분께서도 가족 안의 갈등을 어떻게 바라보고 풀어야 할지 많은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부부끼리 자녀와 부모 사이에서 사소한 일로 서운했던 적은 없으셨나요? 그런 경험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도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마음에 공감하는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릴 수 있도록 말이죠. 저녁 식사가 끝난 뒤 모두가 숙소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바닷바람을 맞고 나니 기분이 한결 나아졌을 줄 알았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묘했습니다. 저는 그 공기를 바꿔보려고 먼저 입을 열었죠.
대연아, 요즘 회사 일은 어때? 힘들진 않니?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회사 일은 괜찮아요. 그런데 사실 집안일이 제일 힘들죠. 그 대답에 순간 숙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태식 씨는 얼굴이 굳더니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집안일? 그건 내 엄마가 다 알아서 하는 거지 내가 무슨 힘든 게 있어? 아들의 입가에 씁쓸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아버지,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요? 아내랑 같이 해야죠. 제가 가만히 있으면 욕먹어요. 그 말에 며느리 예지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지만 저와 눈이 마주치자 미소로 얼버무렸습니다. 그 장면이 제 마음을 더 무겁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저 역시 지난 40년 동안 늘 남편 뜻에 맞추며 살아왔다는 걸 말이죠. 집안일뿐만 아니라 생활의 모든 기준이 남편에게 맞춰져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시대가 변하면서 젊은 세대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아들은 아내와 가사를 나누는 게 당연하다 여겼고 며느리도 그 생각에 동의했지요. 하지만 태식 씨는 여전히 남자는 바깥일, 여자는 집안일이라는 오래된 기준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이제 편히 쉬셔야죠. 다 맡기지 말고요. 아들의 이 말은 사실 저를 위한 배려였는데 태식 씨 귀에는 도전처럼 들린 모양이었습니다. 야, 너 지금 나한테 반항하는 거냐? 낯빛이 점점 굳어지고 목소리까지 높아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너무 불안했습니다. 여행 와서 또 이런 분위기가 되면 어쩌지? 서둘러 중재하려고 했지만 이미 말들은 화살처럼 오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나섰습니다. 아버님, 사실 저희 또래 친구들도 보면 다 같이 도와요. 그래야 서로 덜 힘들거든요. 아버님도 그냥 조금만 도와주시면. 그 말에 태식 씨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그런 거 못한다. 남자는 원래 그러는 게 아니다.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떨구었고 저는 깊은 한숨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40년을 함께 살며 수없이 들어왔던 대답이었기 때문이죠. 그날 밤 숙소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오래된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결혼 초 젊고 희망으로 가득 차 있던 시절에도 남편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밥은 준비됐어? 이건 왜 이렇게 했어? 사소한 말투 하나하나가 저를 움츠러들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아내니까 당연히 참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세월은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아들, 며느리 그리고 젊은 세대들은 목소리를 내고 서로를 존중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물결 앞에서 우리 부부의 오래된 방식이 드러나며 충돌이 시작된 겁니다. 잠결에 들려오는 며느리의 조용한 목소리가 귓가를 스쳤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저도 이해해요. 그 말에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아이가 나 대신 나서 주는구나. 고마움과 미안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여행은 단순한 기념 여행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것을요. 서로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시간이 이제야 찾아온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창문을 열자 바닷바람이 상쾌하게 불어왔습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마음을 다잡아 보려 했지만 전날의 무거운 공기는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가족끼리 함께 떠난 여행인데 서로의 마음이 더 멀어지는 듯한 기분이 들어서였죠. 아침 식사 자리에서도 묘한 긴장감은 이어졌습니다. 이거 국이 왜 이렇게 짜? 태식 씨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하자 아들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아버지, 며느리가 새벽에 일어나 준비한 건데 그냥 드시면 안 돼요?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었고 며느리 예진은 난처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대로 두면 또 어제처럼 큰 소리로 다투게 되겠구나. 그런데 놀랍게도 이번엔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조금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그런데 사실 저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모두의 시선이 예진에게 쏠렸습니다. 아버님은 늘 저희에게 배려를 바라시잖아요. 그런데 저희 세대는 서로 도우며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어머니도 그동안 많이 힘드셨을 텐데 아버님께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어떨까요? 태식 씨는 당황한 듯 숟가락을 내려놓고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 아이가 참 대단하구나 싶었습니다. 저조차 꺼내지 못했던 말을 이렇게 담담하게 건네고 있었으니까요. 아들은 며느리의 말에 힘을 보탰습니다. 맞아요, 아버지. 저도 아내한테 배우는 게 많아요. 예전처럼 한쪽만 희생하는 게 아니라 같이 나누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태식 씨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너희는 아직 어려서 그런 소리 하는 거다. 집안일은 여자가 하는 게 맞다. 내가 평생 그렇게 살아왔어. 그 말은 곧바로 제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40년 동안 참아왔던 울분이 순간 가슴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것 같았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며느리의 한마디가 제 안에 있던 작은 용기를 꺼내준 겁니다. 여보, 이제는 우리도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나도 나름대로 힘들었어. 늘 참기만 하는 게 답은 아닌 것 같아.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방 안 공기는 순식간에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태식 씨는 제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불만이 있었다는 거야? 그 물음에 저는 더 이상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불만이 있었어. 당신은 늘 가족을 위해 희생했다고 말하지만 나도 가족을 위해 내 모든 걸 내려놓고 살아왔어. 그런데 그걸 한 번도 인정받은 적이 없잖아. 순간 숙소 안은 숨소리조차 크게 들릴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였고 며느리는 제 손을 살짝 잡아주었습니다. 저는 그 온기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태식 씨는 당혹스러운 표정을 짓더니 이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40년간 당연하다고 생각해온 삶의 방식이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마주한 것이었겠죠. 그날 아침 우리 가족은 그렇게 처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마주했습니다. 아직 해결된 것은 없었지만 적어도 이야기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행을 떠날 때는 단순한 기념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여행이 우리 가족의 오래된 갈등을 풀어내는 출발점이 될 거라는 걸요. 아침 식사가 끝나고 잠시 휴식을 취한 뒤 우리는 근처 바닷가 산책로로 나섰습니다. 파도 소리는 여전히 잔잔했지만 가족 사이의 분위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누구 하나 먼저 말을 꺼내지 않으니 발걸음마다 긴장이 묻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갑자기 멈춰 서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 보이세요. 저도 옆에서 다 보고 있는데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말에 태식 씨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러냐? 내가 평생 이 집안을 책임졌어. 너희는 그 고생을 알지도 못하면서. 아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도 이제 가장이에요. 책임이라는 게 누군가를 짓누르는 게 아니라 함께 짊어지는 거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여전히 혼자만 힘들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 대답은 태식 씨의 자존심을 크게 건드린 듯 했습니다. 이 녀석이 어디서 배운 말버릇이야? 감히 나한테?
목소리가 커지자 지나가던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 쪽으로 쏠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게 너무 부끄럽고 서러웠습니다. 왜 우리는 여행 와서조차 이렇게 싸워야 하는 걸까? 눈물이 고였지만 꾹 참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 예진이 조용히 나섰습니다. 아버님, 죄송하지만 저도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태식 씨는 차갑게 쳐다보았지만 예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존경합니다. 하지만 존경은 두려움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서로를 존중할 때 비로소 생기는 거죠. 아버님이 조금만 다르게 바라봐 주시면 어머니도 얼마나 행복하실까요? 그 말에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며느리의 말 한마디가 제 마음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40년 동안 말하지 못했던 제 속마음을 이 어린 며느리가 대신 전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태식 씨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굳어 있었습니다. 너까지 그러냐? 나를 무시하는 거야?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와 서운함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순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아들은 답답한 듯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고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마음속으로 이제는 정말 한계구나 하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지만 우리 가족의 마음속에는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평생 참고 살아온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이제는 나도 말해야 하지 않을까?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거울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내일은 반드시 내 마음을 전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가족은 끝내 변하지 못할 거야. 그날 밤 모두가 방으로 흩어지고 숙소에는 고요가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점점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남편의 굳은 얼굴, 아들의 분노 섞인 목소리, 며느리의 간절한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말해야 한다. 아니면 평생 이렇게 갇혀 살다가 끝나고 말 거야.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족 앞에서 제 마음을 솔직히 꺼내기로요. 이튿날 아침 바닷가 근처 작은 카페에 앉아 우리는 모처럼 네 사람이 함께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커피 향은 따뜻했지만 분위기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그리고 대연아, 예진아, 오늘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모두의 시선이 제게 향했습니다. 순간 목이 꽉 메었지만 용기를 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지난 40년 동안 가족을 위해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았어. 당신이 하는 말에 대꾸하지 않고 늘 순종하는 게 아내의 도리라고 믿었지. 태식 씨는 당황한 듯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늘 가족을 위해 애쓴 거잖아. 저는 고개를 저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맞아, 당신은 집안을 위해 열심히 일했어. 하지만 나도 그만큼 희생했어. 내 감정, 내 소망, 내 목소리를 다 눌러가며 살았다고. 그런데 한 번이라도 그걸 인정해 준 적 있어?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충격을 받은 듯 제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고 며느리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고였지만 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단 한 번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본 적이 없어. 늘 태식 씨 아내로만 불렸지 나 자신으로는 살지 못했어. 태식 씨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반박했습니다. 그건 내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 거지. 나는 강요한 적 없어.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당신의 말투, 당신의 태도, 그 모든 게 나를 그렇게 만들었어.
작은 일 하나에도 당신 눈치를 봐야 했고 틀리면 꾸중 들을까봐 늘 불안했어. 그 말에 아들의 눈가도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걸 이제야 알았어요. 항상 강한 줄만 알았는데 그렇게 힘드셨군요. 며느리도 조심스럽게 말을 보탰습니다. 어머니 말씀은 저희 세대와도 이어지는 것 같아요. 저희도 서로 존중하며 살아야 한다는 걸 배워왔거든요. 그런데 어머니의 경험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참고만 살고 싶지 않아. 이제는 내 목소리를 내고 싶어.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나도 존중받고 싶어. 순간 태식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함께해온 아내의 입에서 나온 낯선 목소리. 그동안 듣지 못했던 진짜 속마음이었으니까요. 바닷바람이 유리창을 스쳐 지나가며 소리를 냈습니다. 그 고요한 순간 나는 비로소 내 삶의 무게를 조금 내려놓은 듯 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나는 나답게 살아야 한다. 그래야 우리 가족도 변할 수 있다. 내가 꺼낸 말은 가족 모두에게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내 마음을 털어놓자 숙소 안은 깊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는 어머니가 늘 강하다고만 생각했어요. 저희한테 잔소리도 안 하고 묵묵히 집안일 다 하시니까 당연히 괜찮으신 줄 알았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네요. 아들의 목소리는 후회와 미안함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예진이도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저도 처음 시댁에 와서 놀랐어요. 아버님은 당연하다는 듯 지시하시고 어머니는 묵묵히 따르시고요. 전 사실 그 모습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저도 속으로는 늘 고민했죠. 내가 뭘 도와드릴 수 있을까? 하고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아, 이 아이도 다 느끼고 있었구나. 그동안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누군가는 나를 바라보고 또 함께 아파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태식 씨는 여전히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지만 더 이상 큰 소리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마음속에서 뭔가가 흔들리고 있었겠지요. 아들이 다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가족을 위해 평생 고생하신 것도 다 압니다. 하지만 존경이라는 게 두려움에서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이제 한 가정의 남편이자 아버지가 되려 하니까 알겠더라고요. 함께 나누고 존중할 때 진짜 존경이 생긴다는 걸요. 예진도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아버님. 저희 세대는 힘든 걸 나누는 게 자연스러워요. 아버님이 조금만 마음을 열어주시면 어머니가 훨씬 행복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저희도 그 모습을 보면서 배울 수 있고요. 그 말에 태식 씨는 고개를 떨군 채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컵을 만지작거리며 눈을 피했지만 그 침묵 속에 많은 생각이 오가는 듯 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여보, 나는 이제라도 바라는 게 있어. 크지 않아. 그저 나를 한 사람으로 인정해 달라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것들을 존중해 달라는 거지. 잠시 후 태식 씨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가 그렇게 힘들 줄 몰랐어. 그냥 당연히 내가 잘 감당할 거라 생각했지. 내가 집안을 책임진다는 게 사실은 나 혼자만 힘든 거라 착각한 건지도 모르겠다. 순간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억눌려 있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 바로 그거야. 당신 혼자 힘든 게 아니었어. 나도 힘들었고 우리 모두 힘들었어. 아들은 우리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엔 안도와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서로 조금씩만 바꾸면 돼요. 완벽할 필요 없어요. 다만 서로를 존중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충분해요. 그 순간 오랜만에 우리 가족 안에 작은 빛이 스며드는 걸 느꼈습니다. 아직 갈 길은 멀었지만 분명 변화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순간이었습니다. 카페 안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지만 어쩐지 조금은 달라진 기류가 느껴졌습니다. 남편 태식 씨가 처음으로 제 말을 끝까지 듣고 반박 대신 침묵으로 삼킨 그 순간이 저에겐 큰 변화처럼 다가왔습니다. 잠시 후 남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하다. 나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내가 밖에서 돈 벌어오면 너는 집안일을 도맡는 게 맞다고,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라 생각했지. 그 말에 제 눈가가 뜨겁게 젖어들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듣는 사과였으니까요. 아들도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원망한 적도 많았어요. 늘 엄격하고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니 정말 마음이 놓입니다. 며느리 예진도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님, 저도 이제 더 잘할게요. 서로 조금씩 맞춰가면 되잖아요. 저희 세대는 완벽한 사람을 바라지 않아요. 그냥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면 그게 행복인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오랜 세월 눌러왔던 울분이 눈물로 흘러내리며 마음 깊은 곳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듯 했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무뚝뚝한 손길이었지만 거기엔 분명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조금이라도 달라져 보마. 너한테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아껴두지 않을게. 그 말에 제 마음도 열렸습니다. 나도 당신을 이해하려고 노력할게. 우리 이제라도 조금씩 바꿔보자. 그래야 우리 아들 며느리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잖아. 아들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아버지, 저희도 그렇게 살게요. 서로 존중하면서 함께 나누면서요. 그게 진짜 가정의 모습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앉아 서로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돌이켜보니 갈등의 본질은 그리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결국 서로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것, 작은 오해와 미묘한 감정의 차이를 대화로 풀지 못했던 것. 그것이 수십 년 동안 큰 벽처럼 쌓였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벽은 대화 한마디, 공감 한마디로도 허물어질 수 있다는 것을요. 여행의 마지막 날 우리는 다시 바닷가에 섰습니다. 어제와 달리 파도 소리는 훨씬 잔잔하게 들렸고 가족의 얼굴에도 조금은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남편은 제 옆에 서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알게 됐어.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지 못한 게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모두 조금씩 변하면 돼. 지나간 세월은 돌이킬 수 없지만 남은 시간은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잖아. 그 말을 들은 아들은 환하게 웃으며 우리에게 사진을 찍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순간을 꼭 남겨야죠. 우리 가족이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니까요. 며느리 예진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 여행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서로를 이해한 특별한 날이 된 것 같아요. 찰칵. 카메라 속에는 네 사람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그 사진 속 미소에는 지난날의 서운함도 갈등도 모두 녹아내린 듯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결국 가족이란 완벽하기 때문에 함께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부족하고 실수하며 때로는 서운하게 하지만 끝내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기에 가족인 것이었지요.
여러분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작은 오해 하나가 마음을 멀어지게 만들었던 순간, 대화 한마디로 다시 가까워졌던 경험 말입니다. 저희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작은 위로와 깨달음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의 관계가 힘들고 답답하게만 느껴질 때 꼭 기억하세요. 가족이기에 힘들지만 가족이기에 결국 함께한다. 그 믿음이 우리를 다시 이어주고 결국 웃게 만듭니다. 오늘 제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공감하고 위로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소중한 가족이나 친구에게 공유해 주신다면 또 다른 마음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